고구려 역사 다큐멘터리 시리즈 서천왕 - 조용한 위대함, 화려함 없이 평화를 지킨 20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설의 야담 고구려 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중천왕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동천왕의 유지를 받들어 평양시대를 확립한 왕, 환도성으로 돌아가자는 보수파의 반발을 잠재우고 평양을 고구려의 영원한 수도로 만든 왕. 그는 22년간 통치하며 평양을 번영시켰습니다. 서기 270년 12월 중천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서천왕입니다. 서천왕, 이름은 양로 또는 야구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중천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 돌구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서천왕은 평양에서 나고 자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환도성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평양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고구려는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평양은 번성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이런 시기에 큰 야망을 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서천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업적보다 조용한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정복보다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조용한 왕이라 기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서천왕 조용한 위대함입니다. 화려함 없이 평화를 지킨 20년,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안정시킨 왕, 서천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32세의 새왕 아버지의 유산. 서기 270년 12월 말 평양성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중천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거리에 나와 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중천왕은 22년간 평양을 번영시킨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평양은 진정한 수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평양성 대전에서 새왕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연불의 둘째 아들 양로가 왕좌에 앉았습니다. 서천왕입니다. 그의 나이는 32이었습니다. 젊지만 성숙한 나이였습니다. 대신들이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대고구려 제12대 왕 서천왕 폐하를 뵙습니다. 서천왕은 선왕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새 옷을 짓지 않은 것은 검소함과 선왕에 대한 존경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이 작은 행동에서 새왕의 성품을 읽었습니다. 서천왕이 첫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과인은 선왕 중천왕 폐하의 유지를 받들어 평양을 더욱 번영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정복이나 거대한 건설이 아니라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선왕께서 이루신 업적을 지키고 백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인의 사명입니다. 조정이 조용했습니다. 어떤 대신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왕이니 야심찬 계획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그는 현상 유지를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신들은 안도했습니다. 무리한 전쟁이나 건설 사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위식 후 서천왕은 선왕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평양성 동쪽 언덕에 마련된 능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왕이시여, 소자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평양을 잘 지키겠습니다. 화려한 업적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백성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71년 1월 서천왕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선왕시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은 낮게, 부역은 최소한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새로운 정책은 없으십니까? 서천왕이 답했습니다. 선왕께서 만드신 제도가 이미 훌륭합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것은 유지하고 잘못된 것만 고치면 됩니다. 이것이 서천왕 통치 20년의 철학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실용성, 변화보다 안정. 대신들과 백성들은 점차 이 조용한 왕의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조용한 통치 기반 다지기. 27만 1275년 서기 271년 봄 서천왕은 평양성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선왕시대부터 이어진 관례였지만 서천왕은 더욱 세심하게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농사는 잘 되고 있는가? 예, 전하. 선왕시대에 만든 관계수로 덕분에 물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곳곳이 막히고 있습니다. 서천왕이 관계수로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시설이었습니다. 곳곳에 흙이 쌓이고 잡초가 자라 물의 흐름이 느렸습니다. 둑이 무너진 곳도 있었습니다. 서천왕이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번 봄의 관계수로를 전면 보수하라.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있는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사는 백성의 생명이요, 물은 농사의 근본이다. 272년부터 3년간 대규모 수로 보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건설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선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동원했지만 농번기는 피했고 일한 만큼 곡식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서천왕은 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73년 평양성 내에 두 곳의 학당을 추가로 설립했습니다. 선왕시대에도 학당이 있었지만 주로 귀족의 자제들만 다녔습니다.
서천왕은 평민의 자녀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백성의 지혜에 달려있다. 글을 아는 백성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강해진다. 또한 대동강을 이용한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274년 강변에 세 곳의 시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상인들에게 세금을 낮춰주고 거래량이 늘어나도록 유도했습니다. 관리들에게는 상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한 관리가 상인에게 뇌물을 요구하다 적발되어 파면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관리들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75년 고구려의 세수는 271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세율을 낮췄는데 세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파이가 커진 덕분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폐하의 정책이 백성과 국가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서천왕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성이 잘 살면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것은 간단한 이치다. 백성들은 서천왕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백성의 삶을 개선한 것입니다. 제3장 중국의 통일과 외교 전략 280년 서기 280년 동아시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대륙을 분열시켰던 삼국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진나라의 사마염이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며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220년 한나라가 멸망한 이래 60년 만의 통일이었습니다. 평양성 대전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중국의 통일은 고구려에게 기회일 수도 위협일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장군 을두지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폐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대신들도 동요했습니다. 통일 중국은 언제나 고구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과거 한나라 때도 위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천왕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나라는 지금 내부 안정에 집중할 것이다. 60년간의 전쟁으로 백성들이 지쳐있다. 새로 복속한 오나라 지역을 다스리는 것만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 당장 우리를 위협할 여력은 없을 것이다.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서천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외교는 부드럽게, 군사는 단단하게 해야 한다. 우선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축하를 전하라. 우리가 적대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북쪽 국경의 방어를 강화하라. 보루를 더 세우고 군량을 비축하라. 서천왕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진나라는 통일 직후 내부 혼란 수습에 몰두했고 고구려를 직접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280년 가을 고구려 사신이 진나라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신 진나라 황제 폐하께 고구려의 축하를 전합니다. 고구려는 진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진나라 황제 사마염은 고구려 사신을 예우했습니다. 고구려는 동쪽의 군자국이라 들었소. 변경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진나라 또한 우호를 유지할 것이오. 우호적인 답서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대신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천왕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281년 북쪽 국경에 세 곳의 보루를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외교는 부드럽게, 군사는 단단하게. 서천왕의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평화는 선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 시기 고구려는 대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국방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갔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서천왕은 화려한 외교가가 아니었지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전략가였습니다. 제4장 평양의 번영 문화와 경제의 중심 28만 2284년 서기 282년 봄 평양성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대동강변의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곡물, 철기, 직물, 도자기, 말, 소금, 모피 온갖 물건들이 거래되었습니다. 고구려뿐 아니라 예맥, 부여, 심지어 요동지역에서도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늙은 상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평양성이 이렇게 번성할 줄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환도성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평양이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었구만. 그는 태조대왕 시절부터 고구려 땅을 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평양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중천왕 폐하 때부터 이곳은 달라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서천왕 폐하께서 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셨어. 상인을 보호해주시니 장사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네. 서천왕은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83년 고구려 최초로 상인 보호령을 발표했습니다. 관리들이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상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위반한 관리는 파면하고 심하면 처벌했습니다. 상인은 나라의 혈맥이다. 물건이 흘러야 경제가 살아나고 백성이 풍요로워진다. 상인을 괴롭히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과 같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상인들이 평양으로 모여들었고 고구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84년 평양성의 인구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천왕 즉위 초기인 248년에 2배였습니다. 집이 부족해 새로운 구역을 개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서천왕은 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84년 평양성 내에 큰 학당을 하나 더 설립했습니다.
유학뿐 아니라 역사, 천문학, 의학, 병법까지 가르치는 종합교육기관이었습니다. 선생들을 중국에서 초빙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백성이 지혜로워야 나라가 강해진다. 글을 아는 백성이 많을수록 관리를 뽑을 인재도 많아지고 나라의 미래도 밝아진다. 서천왕의 이 말은 고구려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이나 거대한 성벽보다 백성의 지혜와 경제적 번영에 투자한 것입니다. 평양은 단순한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학자들이 토론하고 시장에는 상인들이 거래하며 학당에서는 젊은이들이 배움에 열중했습니다. 고구려의 미래가 평양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천왕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후장 백제와의 충돌과 외교적 해결 28만 5286년 서기 285년 여름 남쪽 국경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폐하 백제군이 한강 하류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백제의 제13대 왕 근초고왕이 즉위하며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야심만만한 왕이었습니다. 한강 유역은 고구려와 백제가 오랫동안 다투던 민감한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농지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은 즉각 출병을 주장했습니다. 폐하 지금 당장 군을 보내 백제를 응징해야 합니다. 선왕시대부터 지켜온 영토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백제가 고구려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의장은 전쟁 분위기로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장군들은 출병을 원했고 늙은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천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백제와의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다. 수많은 병사가 죽고 백성이 고통받을 것이다. 한강 유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는 것도 왕의 지혜다. 먼저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겠다. 대신들은 놀랐습니다. 전하, 외교로 백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는가?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다. 서천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285년 가을 서천왕은 백제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강 유역은 양국이 공존할 수 있는 땅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시다. 전쟁은 양국 백성에게 불행만 가져올 뿐입니다. 백제 근초고왕도 고구려와의 전면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력했고 전쟁의 결과는 불확실했습니다. 게다가 백제는 남쪽의 가야와도 경쟁해야 했습니다. 양면 전쟁은 위험했습니다. 286년 봄 양국은 한강 중류를 경계로 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평양성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폐하의 지혜로 전쟁을 피했습니다. 명님 대신이 칭찬하자 서천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을 피한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한 것이다. 백제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경쟁자다. 언젠가는 함께 중국 세력에 맞서야 할 동맹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서천왕의 이 예측은 훗날 광개토대왕 시대의 현실이 됩니다. 그는 멀리 내다보는 전략가였습니다. 이 협정으로 고구려와 백제는 약 30년간 큰 충돌 없이 공존했습니다. 조용한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제6장 말갈족의 침입과 힘의 균형 288년 서기 288년 겨울 북쪽 국경에서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말갈족 기병 5,000명이 고구려 북부 변경을 침입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납치해갔습니다. 급보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폐하 말갈족이 국경을 넘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백성 수백 명이 납치되었습니다. 장군 을두지가 분노하며 출병을 요청했습니다. 폐하 말갈족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서천왕도 동의했습니다. 백제와는 달리 말갈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의무다. 출병하라. 하지만 불필요한 사륙은 피하고 힘을 보여준 후에는 관용을 베풀어라. 289년 1월 을두지 장군은 정예기병 3,000과 보병 5,000을 이끌고 북쪽으로 출격했습니다. 말갈족은 고구려군이 추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북쪽 산악지대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을두지는 그들의 퇴로를 미리 차단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적의 후방을 끊어라. 도망칠 길을 막아버리면 반드시 항복할 것이다. 을두지의 전술은 적중했습니다. 사흘간의 전투 끝에 말갈족은 항복했습니다. 고구려는 납치된 백성 2,000여 명을 구출하고 말갈족 수령 3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을두지 장군은 포로들을 평양으로 데려왔습니다. 대신들은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폐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서천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포로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서천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고구려의 강함을 보았을 것이다. 돌아가서 부족에 전하라. 고구려를 적으로 삼지 말고 친구로 삼으라고. 우리는 침략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자에게는 관대하다고. 말갈족 수령들은 감복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서천왕은 그들을 풀어주고 오히려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10년간 말갈족은 고구려를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제압하되 은혜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서천왕의 균형 잡힌 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제7장 조용한 위대한 마지막 날들 290년 서기 290년 서천왕의 통치 2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해 봄 서천왕은 54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이끌며 쌓인 피로가 몸에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천왕은 대신들을 불러 후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태자 봉상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된 것 같다. 명님 대신이 깜짝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전하, 아직 건강하십니다. 조금 더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태자는 아직 젊습니다. 서천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때다. 왕위에 연연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천왕은 혼자 평양성 성벽 위에 올랐습니다. 대동강이 달빛을 받아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늦도록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학당에서는 아직도 책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천왕은 자신의 2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전쟁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크게 넓히지도 못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당에서 배우고 상인들은 자유롭게 장사하고 농부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과인이 이룬 것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안정되었다. 역사는 과인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왕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니겠는가. 서천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290년 12월 평양성 대전에서 서천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4세, 재위 20년이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태자 봉상과 대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평양의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왕을 배웅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왕이셨지만 위대한 왕이셨다. 우리는 그분 덕분에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한 상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업적을 남기려 하지 않으셨다. 다만 백성을 보살피셨다. 그것이 진정한 왕이다. 태자 봉상이 제13대 왕 봉상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즉위식에서 말했습니다. 과인은 선왕 서천왕 폐하의 유지를 받들어 평화와 안정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천왕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평화의 씨앗은 고구려 역사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발자취를 남긴 왕. 그것이 서천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천왕의 20년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을 보살피고 평화를 지키고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가 만든 평화는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고구려는 국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때로 조용합니다. 화려한 업적보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서천왕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날의 리더들도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서천왕의 아들 봉상왕과 그의 뒤를 이은 미천왕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고구려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시기, 그 역동적인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